자, 오늘은 좀 밸런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을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번에는요. 중국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 여부가 주목이 됐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이걸 좀 살펴보죠. 네, 이번 회담에서는 이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런 방한 계획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양측은 이제 시 주석의 방안을 공식적으로 조율을 하게 되면서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한반도 평화라든지 이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이런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중국의 다양한 건설적인 역할을 재차 촉구를 했고 또 서해 지역 내 중국의 무단 구조물 설치 문제도 제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향후 협의를 통해 협의를 약속하는 등의 이런 양국 관계 개선과 협력 확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준비와 또 한중 협력 강화라는 이런 지역 안보 문제 협의를 중심적으로 이런 한중 관계에 대한 긍정적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지금 이제 관심은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느냐인데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면 한한령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이죠. 예, 확실히 그 최근 중국 쪽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한류 콘서트가 허가가 된다든지 네. 해외 드라마,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유통 지침 완화 같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이걸 사실상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OTT 내 한국 콘텐츠의 유통 확대 그리고 아이돌 팬미팅에 대한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공식적 시장 개방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더 공식적인 선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커지는 과정이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중국 정부는 한한령을 공식 정책으로 이제 인정한 적이 없다는 점이 좀 부각되고 있는 과정도 같이 공존하는데 따라서 직접 해제 선언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또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민간 교류 확대라든지 특정 산업에 대한 지역 단위 완화 순서로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과거에도 해제 기대감은 있었지만은 미중 갈등에 대한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서 완전한 해제로 이어지지 못했던 사례들도 같이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네. 따라서 이번에도 기대와 실효 사이의 온도차가 조금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고려해 보시면서 점진적인 개선 과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애매하긴 하네요. 네. 네. 말로 정확하게 한한령이야. 라고 했으면 해제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한령 해제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최근에는 K-팝 아이돌의 중국 본토 콘서트가 취소가 됐는데요. 중국은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K 콘텐츠에 대한 빗장을 완전히 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공식적으로 한한령 해제를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런 K-팝 아티스트들의 취소 소식 때문에 우려가 제기가 됐었는데 과거와는 달리 이제 공식적으로 공연 기회를 신청하고 진행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졌다는 점에서 문화 교류 재개 의지가 강해졌다라고 이렇게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 콘텐츠가 다시 중국 내에서 일부 허용되는 움직임들을 보이게 되면서 완전한 한한령 해제에 한 걸음 더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런 해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나 이런 엔터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 맞춘 이런 현지화 전략과 협력 모델을 강화를 하게 되면서 향후 완전한 시장 복귀와 확대를 지속적으로 준비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은 엔터주에 집중하실 텐데 엔터주 같은 경우는요 한한령 관련 이슈가 언급될 때마다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K-팝 가수들의 공연 무산 소식에 다시 조정받는 패턴을 보였는데요. 조정을 받을 때 이때를 엔터주 저가 매수 시점으로 봐야 하나요? 어때요? 저는 일단 맞다고 보는데요. 그래요? 네, 확실히 주요 하우스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만약 공식적인 한한령 해제 발표가 없더라도 이미 K-팝과 엔터 기업들은 OTT 플랫폼이라든지 굿즈 매출 그리고 글로벌 팬미팅 중심으로 해서
실적 회복을 이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 연기라든지 단일 이벤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출렁여도 장기 밸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분석이 우세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펀더멘털을 놓고 본다면은 한한령 변수와 관계없이 국내외 시장에 대한 다각화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매출 확대로 체질은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겠고, 그래서 단일 공연 취소라든지 정치적 변수 같은 일시적 악재에 흔들리는 주가는 확실히 장기 성장 모멘텀을 보면서 또 한중 관계 지금 현재 완화 추세 등을 고려해 보면서 이러한 큰 흐름에 더 집중하면서 조정 시 진입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욱더 유효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어떤 업종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까요?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문력들 외에도 여러 자문력들이 있습니다. 이 자문력들이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는 29일부터는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무비자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3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에 한해서 말이죠. 자, 일단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광업계가 분주해지는 상황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한시 무비자 입국 제도 같은 경우에는 국내 관광업계에 큰 활력을 불러올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3인 이상 단체로 오는 중국인 관광객은 내년 6월 30일까지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방문할 수 있고 입국 절차 역시 크게 간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침체된 관광 산업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제 특히 중국 국경절과 맞물려서 단체 관광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좀 예상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제도 이전부터 이미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약 460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1위를 차지했었기 때문에 이런 무비자 제도 효과로 인해서 더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는 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에 따라서 면세점, 호텔, 교통, 음식 업계와 같은 이런 관광 관련 산업 전반에 이런 활기가 일어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그 무비자 제도가 굉장히 많은 중국 관광객들을 불러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 건, 또 기대가 되는 건, SNS에는요, 중국인들 사이에서 서울병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한번 왔다가 서울을 보고 돌아갈 때 너무 아쉬워서 눈물을 흘린다. 이런 이제 어떤 사진이나 영상들이 많이 나도는 걸 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나쁘지 않은 거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놀러 와서 그냥 가지는 않잖아요. 이런저런 물건들도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유통업계도 수혜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확실히 중국의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쇼핑 지출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거주국별 1인 지출 경비로 따져봤을 때 다른 국가에 비해서 중국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면세점 매출의 이제 70% 이상이 중국 소비자에서 나올 정도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단순 명품이나 이제 화장품 소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올리브영 같은 H&B에 대한 스토어, 그리고 편의점이라든지 다이소 같은 이제 체험형 매장에서도 수요가,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조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롯데마트라든지 신세계 면세점, 그리고 현대백화점 등은 외국인 고객 대상을 강화하고 있고, 위챗페이라든지 알리페이 같은 중국 간편 결제 시스템까지도 확대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또 서비스 측면에서 중국어 안내에 대한 인력 배치까지 적극적인 어떤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중국의 관광객 이슈가 나오면은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 그리고 화장품 등의 유통업종 전반에서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연달아 잇따라 오는 것이 확신이 돼 있고, 네. 더 나아가서 한한령 해제 혹은 완화 기조가 계속된다,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K 콘텐츠나 K 푸드까지도, 그리고 K 뷰티의 한류와 직결된 어떤 소비재 업종의 매출의 주가 모멘텀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과거에 일명 손커라 불리던 유커들 워낙 쓸어다 보니까 이 쓸어 담는 물건 중 하나가 이제 화장품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화장품이 뭐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한령 해제 시에 K-뷰티는 더 큰 수혜를 볼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K-뷰티가 한한령 해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전망도 좀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 로컬 브랜드가 이미 67%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면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K-뷰티가 중국 시장에서
과거와 같은 시장의 절대 강자로 좀 단기간에 복귀하는 것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번 중국 단체 관광객의 이런 무비자 입국을 통해서 이런 면세점이라든지 로드샵에서의 국내 화장품, K 화장품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화장품 업계 역시도 이번 단체 관광객을 맞이해서 중국 내에서 시장에서 이제 입지 회복을 위해 마케팅이나 이런 브랜드 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그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무비자 입국으로 입국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서 중국인 관광객 방문 빈도가 늘어나고 또 시간도 관광 기간도 늘어나게 되면서 K-뷰티의 브랜드의 매출 성장과 브랜드 인지도 확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네,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기간도 길어지고 사람이 많이 오면 그만큼 수혜는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K-뷰티 관계자 업계들에서는 이번 기회를 잘 살려야겠다 이제 이런 어떤 움직임도 있어 보이는데 한한령 해제로 인한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경기가 불황인데다가 중국인 관광객의 여행 트렌드가 단체보다는 개인 중심으로 변화해서 특수를 누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 또한 있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네, 확실히 예전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 대규모 이제 관광객 유커들이 대량으로 오면서 네. 뭐 명품, 화장품 면세 쪽 이쪽에서 대규모 쇼핑을 하는 게 특징이었다고 네. 본다면은 확실히 이번에 최근에 보시면은 개별적이나 소규모 여행 쪽으로 옮겨가면서 가성비라든지 뭐 실속을 따지고 그다음에 체험형 소비가 조금씩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최근에 방한 중국의 그룹 규모를 봤을 때도 줄어들었고 확실히 예전처럼 고가 명품 위주의 쇼핑 특수는 약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경기 침체라든지 위안화 약세 등이 겹치면서 네. 여행 횟수는 늘었어도 소비 여력은 조금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유통업계도 단순히 손님이 많이 오면 실적이 반등된다라는 어떤 그런 공식이 통하지 않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체험형 쇼핑 및 개인형 맞춤 쪽에서 마케팅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네네. 중국 쪽에 보시면 SNS 왕후 마케팅 이렇게 보시고 위챗페이라든지 알리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가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로컬이라든지 타깃적 상품이 확실히 마케팅 전략이 수립이 되면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맞춰서 지금 현재 유통업계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우리가 여행할 때 보면은 단체로 가면은 우르르 가가지고 그냥 내려서 한꺼번에 사고 타고 이랬는데 그런 형태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이 중요한 어떤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간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뷰티 그리고 엔터 이 분야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또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앞서서 이제 엔터부터 여행, 관광, 콘텐츠까지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 좀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이 밖에도 이제 중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건강식품이라든지 뭐 프리미엄 가공식품과 같은 이런 K푸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음료 업종 역시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K뷰티가 이런 화장품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 쪽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산 보톡스가 이제 높은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품질 같은 경우에도 미용 성형이라든지 피부 미용 수술에 대한 이런 중국인 수요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헬스케어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겠고요. 네. 미용 의료 관광과 연계해 또 한국 방문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미용 의료 업종들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중국인 단체 관광객 입국이 1년여간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관광객들의 소비라든지 이런 수요에 따른 실적 개선 업종에서의 한한령 해제 기대에 따른 수요 업종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결론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한령 해제가 된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기는 있는데 그 말만 무성할 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한한령 해제 하나만으로는 지금 말한 업종에 투자를 하는 게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할까요? 네, 확실히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죠. 그러니까요. 변동성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봤던 엔터 중심의 어떤 섹터에서도 악재가 확실히 저가 눌림에서 공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보셨다시피 확실히 이제 그런 악재성 그 매물에 따라서 바닥권을 공략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겠다. 이런 이유들은 실적 기반 접근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 섹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기타 섹터들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내 매출 외에도 글로벌 매출 비중이 있는지 그리고 상품 콘텐츠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브랜드 파워라든지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지 이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따져보셔야 되겠고 뷰티 쪽이나 이제 면세 쪽 그리고 카지노 등에서 이런 요소가 갖춰진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은 면세 관련된 메이저 기업들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VIP 중심에 대한 인바운드 회복이라든지 외국인 제도 완화가 긍정적인 가운데 카지노 섹터의 반등이 먼저 앞서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 주가 조정도 확실히 기회 요소로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눌림식 공략 관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실적 중심으로 모든 걸 좀 살펴보시고 그 밖에 주요 종목들은 이제 일본 쪽이나 중국 쪽 이슈에 좀 정통하신 김현우 자문역이 앞서서 소개해 주는 그런 종목들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김은호 자문위원에게 역할을 넘기셨어요. 자, 한한영 해지시 수혜를 받은 업종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께서 주식의 발견 채널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관련해서 업종 종목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영진 자문역이 넘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김현우 자문역과 한한영 해제 수혜를 보는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메달부터 알려주시죠. 네, 제가 이제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기술주들 굉장히 투심이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단기적으로 고점 경계감이 고점 경계감으로 좀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일 때 일정과 맞춰서 이 수급 공백을 메워주는 게 이제 한한령 해제 관련주의 주요 단기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제가 오늘 동메달로 소개해드릴 그 기업은 참 좋은 여행입니다. 참 좋은 여행. 네,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항공권, 판매와 같은 여행 관련 상품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여행 수요 회복과 함께 작년 기준 매출이 약 808억, 영업이익은 20억 원으로 대다수 여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흑자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재무적인 안정성과 성장세를 계속 이어져 왔던 여행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방한 관광객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동사의 이런 관련 패키지 상품 확대로 인한 실적 상향이 전망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동사의 하반기 매출 확대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중국 정부에서도 이런 경기 부양책과 또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해외 여행 심리가 과거에는 안 좋았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에 대한 한국행 여행 수요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행 업황 개선 기대 또한 동사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때문에 여행주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재무 상황을 갖고 있는 참 좋은 여행을 동메달 기업으로 선정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다른 나라를 가려면 여행 관련된 기업을 통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동메달로 참 좋은 여행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은메달 종목 알려주시죠. 네, 한한령 해제수의 은메달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JYP 엔터입니다. JYP 엔터. 네, 아시다시피 JYP 엔터는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또 이찌와 같은 이런 국내외 K-팝 매니지먼트 음반 공연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엔터 회사로 작년 매출액은 약 6천억, 영업이익은 약 1,200억 원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서 JYP 엔터 또한 공연이라든지 음원, 콘텐츠 수출과 같은 중국 시장 관련 매출 상승 기대와 더불어서 중국 내 공연 사업 정상화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주가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최근 정부에서도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와 K-팝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 진출과 한류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박진영 JYP 엔터 대표를 장관급 직책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를 내정한 점에서도 향후 민관 협업을 통해서 한류 확산과 엔터테인먼트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은메달 기업으로 선정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기업의 대표가 또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면 덩달아서 그 기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JYP 엔터가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거기에 대한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 먼저 드리자면은 하반기 본격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K 콘텐츠 대장주다라고 이렇게 짧고 굵게 힌트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짧고 굵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김현우 자문역만의 금메달로 뽑은 이유 알려주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금메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 콘텐츠 기업입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영화, 또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드라마와 예능과 같은 이런 자체 제작 콘텐츠와 해외 유통망을 통한 이런 글로벌 판권 사업으로 견조한 수익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서 K 콘텐츠 대장주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네, 예, 주가는 그렇지 못한 아. 상황입니다. 예, 주가가 그만큼 이제 한한령이라든가 그간 고금리 여파로 중장기적인 주가 약세가 이어졌다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더욱 저가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다,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아시다시피 이제 K-팝과 또 K-드라마와 같은 K-콘텐츠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흥행 가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역시도 이제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팬데믹 최저점에 머무르는 이런 주가 상황, 그리고 이런 주가 상황에서 앞으로 한한령 해제 기대라는 그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K 콘텐츠 수요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된 주가가 다시 원래의 가치로 회귀되는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광고 여팡 역시도 금리에 민감했던 산업인 만큼 앞으로 이런 금리나 사이클과 함께 광고 수익 또한 회복됨에 따라서 동사의 하반기 실적 개선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래서 향후 동사의 OTT 플랫폼 해외 공략이 가시화가 되고 또 중국으로의 콘텐츠 수익성이 다시 한번 가시화가 되면서 약 0.5배 수준의 주가 순자산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동사의 주가 매력도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한한령 해제 수혜나 실적 가서 모멘텀에서 주가가 원래 가치로 회귀되는 이런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금메달 기업으로 선정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추가적인 모멘텀이나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 입장해 주시면 금메달 종목명 공개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우 자문역이 택한 금메달 종목 너무나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가 됩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신 분들에게는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거듭 강조드립니다.